근데 이번에 이게 단순히 자진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탄이라 그러죠. 잘 잦아들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동반 사퇴론이 이번에 또 다시 솔솔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굉장히 유탄을 맞는 경우가 아닙니까? 어차피 한창 사퇴론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 문창국 이 총리 후보자 때문에 좀 동반 사퇴론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타는 뭐 본인이 아무런 그 어떤 그 죄가 없고 흠이 없는데 유탄을 맞는 경우는 이제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인사위원장으로서 두 번의 총리 과정에 뭐 강력한 추천을 했건 뭐 검증에 참석을 했든 간에 저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뭐 정치적인 책임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렇다면은 뭐 대통령도 뭐 약간의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청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어떤 거취 표명은 뭐 일정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번에 물러나는 것이 옳다. 예, 근본적으로 저는 시점은 지금이 되든 뭐 조금 있다 하든 그건 모르겠는데, 당연히 뭐 그 동반 사태의 연계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김기춘 실장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자진 사퇴냐, 뭐 지명 철회냐, 아니면 인사청문회 간 다음에 본회의 표결로 가느냐, 이게 아직 난마처럼 얽혀 있잖아요. 뭐 해법이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이렇게 돼도 누군가 곤란한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곤란이. 그렇죠.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진짜 난마예요, 난마. 진짜 난마예요. 그러고 보니 진짜 키도 난마네. 네, 그래서 난마예요, 난마. 못해 난마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인사 책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김기춘 실장이 됐건 누가 됐건요, 책임지는 모습을 일단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총리가 물론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장대환 두 분이 표결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때 임기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거거든요. 네, 지금 그때 6개월 남겨놓고. 예, 2년 차예요. 지금 한창 국정의 추동력을 발휘해야 될 때고, 또 세월호 참사의 인적 쇄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내각도 개각이 됐고, 총리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청와대진도 개편이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총리가 낙마하느니 안 하니, 또 이 명분이 어떻게 되니, 모양새 어떻게 되니, 이런 논의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렇다면요, 이런 것들에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저는 우리 정 교수님 굉장히 유하게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책임 져야죠. 그 부분에서 대통령께 책임을 물 수 없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보도에 의하면요, 이 부분에 이번에도 김기춘 실장이 뭐 청구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뭐 출판사 대표에 같이 가까운 관계로 해서 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7인의 한 분이라는 이런 얘기도 벌써 보도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뭐 출판사 대표 그 대통령의 7인회 근데 그 출판사 그분이 대표가 뭐 추천을 해가지고 실장이 받아들여가지고 했다라는 보도가 이번에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 된 게. 네, 그런 게 구체적인 보도가 나올 정도가 되면요. 출판사 사장이 추천한 했다, 거다. 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 정도까지 사실 여부는 모르는 모르죠. 거죠. 보도가 됐단 말이죠. 설이죠, 설. 그렇죠. 보도가 된 건데 사실관계는 제가 알 게 없죠. 보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도가 나온 설. 설인데 문제는 그 정도라면요. 인사위원장 그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지난번 인적쇄신 할 때 어쨌든 유임이 됐어요, 이번에. 인적쇄신의 그 화살을 비껴갔는데,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정의 공백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요. 누군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문창 후보의 자진사퇴가 됐건,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됐건요. 책임지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진사퇴해라. 또, 저는 사실 자진사퇴하는 게 100번 맞다고 봅니다. 네. 이 정도까지 오면요. 우리가 여론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건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벌써 왜냐면 국민들의 정서가 여론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단지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후보를 뽑을 때 오로지 여론조사 입각해서만 하니까 그걸 비판했던 것이지, 이 정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70%에 가까운 여론조사가 부적절하다면 그 자체가 청문회의 의미가 거의 퇴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진사퇴가 맞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거부하니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네. 아니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한마디만 말씀하시고. 지명 철회가 꼭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인사 책임자가 나름의 책임질 모습을 보인 다음에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타격을 받는데요. 타격을 받죠. 어차피요, 자진 사퇴를 하는 것과 지명 철회하는 것과 국민들의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저도 자진 사퇴를 많이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로 본인이 얘기를 안 할 때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까지 국정에 있어가지고 여권에서 그 모양새를 잘 갖추기 위해서 자신한테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창 후보를 생각해 주는 거거든요. 이 어떤 면에서. 네. 그렇다면 본인도 판단해야 되는데, 끝까지 대통령하고 나는 무슨 명분이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합니다만,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면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명 철회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는 근데 이제 거죠.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명체를 하게 되면 부담이 대통령이 크죠,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예,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장을 찍어서 지명을 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철회하기가 진짜 예. 힘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게 물러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네, 그게 이게 전혀 지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없다고 버티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는 뭐 국회한테 다 맡겨가지고 여당한테 맡겨가지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나중에 이 문창국 후보자가 뭐 낭방가 되다 해결이 되면요 또 화살은 김기춘 실장에 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적절하게 김기춘 실장이 어떤 메시지를 그 전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봐요. 뭐 간접적으로 해서 어떤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간접적으로는 다 하지 아니,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아니,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사실 문창국 후보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팩트 관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총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해명하겠다. 나름의 의사를 밝히겠다는 거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이게 우리가 사회과 학술 세미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현실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사퇴가 맞는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 정황은 다 알아요. 이제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거 다 더 이상 네네. 얘기할 필요 없는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네, 근데 이거 표결에 가서 이게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네. 이러면 거의 표결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결론은 뭐 저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탈표 청문회 갔다. 동의, 난 제가의 도장 찍었다. 청문회 갔다. 네. 어찌됐든 이틀 청문회 거쳐서 표결 간다. 네. 표결의 결과는 지금 보세요. 서청원 지금 친박계 좌장이 우선 물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서청원 전 대표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 다 가겠죠. 네, 뭐 이재호 의원 또 물러나라. 김무성 의원, 또 비박계의 대표 이재호 의원, 네, 또 이인재 의원. 장상 대표가 그때 무리하게 이제 표결까지 갔다가 40몇 표 얻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40몇 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10표 나왔다 그러면 이 표결 결과를 어떻게 정부 여당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만 체크를 할 게 아니고요. 선제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메시지를 그 본인한테 줌과 동시에 대통령한테도 이러저러해서 판단이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빨리 청와대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조선왕조 시대 때도 왕한테 그 의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많은 건의를 했잖아요. 뭐 목숨을 걸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제대로 전달 못한다면은 청와대 비서실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부연 설명인데, 네. 되게 당청관계에 있어가지고 청와대가 상당히 그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권 주자들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위가 계속 높아졌던 거 아닙니까? 사퇴를 거론을 했고.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런 그 아주 어려운 결정을 당에다가 떠맡기는 모양새가 돼요. 평소에 청와대가 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왔고, 그게 사실적 관계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너무 당에 부담을 주는 건 칠상권 재보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당은 민심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청와대가 또 다른 결의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청와대가 나름의 얘기를 좀 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검증 잘 못했다는 이런 게 차라리 전공법일 수 있어요.